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자, 오늘 해볼 영화는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입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았쥬? 개봉하자마자 보고 왔습니다. 일단 3편이죠.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천과 비추천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선택은요, 일단 추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네, 일단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이따 나오겠죠?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줄거리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요, 데이빗이라는 한 꼬마가 있습니다. 이 꼬마에게는 악령이 들렸어요. 그래서 누가 출동합니까? 워렌 부부가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워렌 부부가 엑소시즘을 막 하고 있는데 도저히 나아질 기세가 없는 거야. 그걸 보다 못한 형 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동생의 악령에게 나에게 들어와라, 나에게 접신해라, 악령이 언이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예고편 보셨던 것처럼 살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악마가 시켰다. 그래서 워렌 부부가 이 언이를 구해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단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악령이 나오지도 않아. 그러던 중에 비슷한 사건이 저쪽 멀리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워렌 부부는 힌트를 얻으려고 하죠. 자, 여기까지가 줄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넌이라든지 뭐 에나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편들 보고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영화 역시 전편들을 안 보고 가셔도 된다. 워렌 부부라는 어떤 캐릭터로 이어지는 건 있지만 다른 부분들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이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설명드리긴 뭐하고 굳이 안 찾아봐도 보는데 지장이 없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아르네 존슨의 재판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네 존슨의 재판이 뭐냐면, 실제 법원에서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 그저 악마가 시킨 것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이 악마를 법정에 세운 게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이 사건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에게는 또 좋은 기회가 되겠죠. 자, 그리고 프랜차이즈 영화다 보니까 또 순서도 중요해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컨저링 시리즈만 보면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화는 1981년, 그래도 가장 최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넌이 맨 처음에 있고요, 그 다음 에나벨 시리즈, 그 다음에 컨저링 시리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편할 것 같네요. 구독, 좋아요, 알았쥬? 자, 이 영화가 독특한 점은 좀 신선하다고나 해야 될까? 뭔가 이전 시리즈들과는 다른 면모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아리까리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신선하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제임스 완이 만든 이 컨저링이나 인시디어스 이런 시리즈들을 보면은 거의 다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우스 호러 무비라고도 하는데, 그 집안에서 귀신이 나와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런 설정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엑소시즘을 해서 뭐 해결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번 영화는 집에서도 물론 일어나지만 집에서보다는 오히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1, 2편과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환기가 돼요. 원래는 이 컨저링 시리즈라든지 인시디어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저예산 규모로 아이디어로 가지고 승부를 봤던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점점 이 시리즈가 흥행하다 보니까 돈이 투입이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벌라고.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는 수사물, 추리물, 뭐 형사물, 뭐 이런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 워렌 부부가 집에서 엑소시즘만 하는 걸 가지고 어떤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번 영화에서는 밖에 나가서 단서를 얻고 증거를 찾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어붙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추리물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제 생각엔 방향을 튼 건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앞으로의 시리즈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리고 컨저링 시리즈 같은 경우는 특징이 무서운 장면을 거의 안 나오게 해요. 대중들이 많이 보게 하려면 무서움을 줄여야 되거든. 컨저링 1편에서 나왔던 문구가 뭡니까? 드러나지 않는 공포, 공포 장면 없는 공포,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2편에서도 그 캐치프레이즈로 썼던 것 같은데, 어쨌든 보이지 않게 작업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번 영화는 드러내지 않는다가 아니라 많이 드러낸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귀신들도 많이 나오고, 귀신이라고 해야 될지 몬스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 장르들의 어떤 악당들이 나오게 됩니다. 모습을 보면은 이제 드러내지 않는 공포는 아니구나. 또 감독이 마이클 차베즈다 보니까 제임스 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임스 완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번 영화는 컨저링 1편, 2편과는 다르게 제임스 완이 하지 않고 마이클 차베즈 감독이 맡았다는 겁니다. 이 감독님은 요로나의 저주로 알려져 있죠. 한 편밖에 없습니다. 요로나의 저주, 그 다음에 이번 컨저링 3. 근데
제임스 완 감독님이 이분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저는 요로나의 저주가 재미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뭐하지만 그래도 무섭게 봤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번에도 차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제2의 제임스 완으로 키우려는 생각이 다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임스 완과는 다르게 좀 더 대중적인 언어를 더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또 쓴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아니, 두 번째 영화 치고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영화가 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쫄보들한테는 굉장히 잘 먹히는 공포 연출들을 했거든요. 괜찮았어요. 네.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높게 산 게 아닐까 생각해보고, 어쨌든 그 능력을 발휘를 해서 마이클 차베즈 감독이 이번에 연출력을 좀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이 사건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파다 보니까 다른 단서가 나오고, 그 단서가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퍼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필요했단 말이죠. 이 모으는 작업이 상당히 직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자칫하면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마이클 차베즈가 이것을 하나로 단결시켜 놨다는 게 일단은 전 좋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이고, 재미가 없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인정해주겠다, 뭐 이런 느낌이죠. 구독, 좋아요, 알았쥬? 자, 아쉬운 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영화들의 고질적인 병이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했던 점프스케어입니다. 아무래도 깜짝 놀라는 연출을 할 때 무조건 나오는 게 점프스케어죠. 막 이런 거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그쵸. 뭔가 타이밍 맞춰가지고 놀래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점프 스케어라고 하는데, 이 점프 스케어가 뭐 남발했다, 뭐 난무했다 정도는 아닌데,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 공포 영화에는 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좋게 작용했던 점프 스케어도 있었지만 뭐 대부분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점프 스퀘어의 연출이었다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이 다 놀래 켜졌던 사람이라면 무섭게 느껴졌을 거고, 이 점프 스퀘어가 하나도 안 통했던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무서웠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접니다. 근데 이게 또 타이밍이 중요한 게, 사람들마다 그 리듬이라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놀래는 타이밍이라든지 생각하는 상상력의 어떤 리듬, 시추님에게는 안 먹혔대요. 저한테는 좀 먹혔던 것 같아요. 저는 다 예상했습니다. 다 예상했다. 네네. 이것은 그 훈련이거든요. 그쵸. 공포 영화를 많이 봤던 사람들은 그 훈련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통합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공포 영화를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훈련이 덜 돼 있어요. 특히 그 앞에 샤워기 씬이 있는데, 그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저는 이러고 봤죠. 근데 그 장면은 좀 저도 보기가 어려웠어요. 아. 아이였잖아요. 네, 그 장면은 조금 잔인하지 않은데 약간 피가 쏟아지니까 그니까요. 좀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뭐야, 통했네. 네? 놀라진 않았다. 그 아내가 로레인 하면서 달려올 때도 저는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 컨저링에서 많이 나오는 연출이죠.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고편을 봤는데도 그렇게 깜짝 놀라냐?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그리고 악당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2편 안 보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제가 스포일러 있다고 말씀드렸죠. 2편에 어떻게 보면 메인 빌런은 발락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어떤 메인 빌런이 나오게 되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뜬금포라고 해야 될까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뭔가 힌트 없이 그냥 나왔다는 느낌? 그래서 끼워 맞췄다라는 생각도 들게끔 만듭니다. 그냥 순수하게 악령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아니어서, 그렇다면은 이 실화는 미화인 것인가? 그대로 표현한 것인가? 뭔가 이런 또 생각도 들게 되죠. 그 사건이 실화지만 그 남자가 이 사실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건 완전 판타지인데?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컨저링 1편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확실히 싫어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 컨저링 시리즈는 대대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던 게 있었어요. 뭐 전통적으로라고 하는 건 사실 제임스 완이죠. 제임스 완이 연출한 것. 그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포를 드러내지 않고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거라든지, 집에서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형식들을 따라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신선하게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기존의 팬들한테는 반감을 살 수도 있는 어떤 요소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전작이 뭐가 중요해, 1편은 1편이고 2편은 2편이고 3편은 3편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뭐 방해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데, 1편 2편처럼 하우스 호러 무비여야지, 집에서 펼쳐지고 추리 같은 건 없애야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이게 거슬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제 별점 내리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신선함에 관점을 두느냐, 다른 형식으로 구현해냈다 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완전히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점프 스퀘어가 많이 통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공포로 엄청나게 다가왔을 것 같고, 점프 스퀘어를 하나도 안 통했던 사람에게는 재미없는 영화, 무섭지 않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집 밖으로 나가면서 좀 더 대중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완전 헐리우드 영화인데? 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재밌을 수도 있고, 전통 공포 영화로 보신다면은 재미가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호불호가 갈리고 이건 취향 차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별점은요 2.5점에서 3점인데요 2.5? 2.5? 일단은 저는 마이클 차베즈의 연출력을 조금 더 높게 사서 아니 그래도 빌런이 너무 에? 빌런이 좀 근데 그 끝부분만 아니면 볼만 했던 것 같아요. 볼만은 했어요. 빌런의 비주얼도 괜찮았고, 지루하지 않았고, 지루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런 거죠. 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노리고 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 자, 여러분들 컨저닝 3 많이 보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바이바이. 요거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요것도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예요 지금? 유튜브 안 봤죠?